뭐 축구라는 게 엄청나게 뭐 규정이 바로 지난 시즌과 비교해서 달라지진 않습니다만 판정의 엄격함은 저는 이건 들쑥날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올 시즌 보면은 좀 예민하게 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중계 들을 때 형철이도 그렇고 장준 의원님도 그렇고 판정에 대해서 선수들이 막 항의하면은 경고 금방 나오잖아요, 요즘에. 맞아요. 왜 나오는지를 좀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거 말고 좀 변화가 된 게 있잖아요. 맞아요.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가 이제 개막하기 전에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하나 딱 들어옵니다. 그래서 올 시즌의 판정이 어느 부분에서 좀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 가이드라인, 기준점을 프리미어리그에서 이렇게 보내오는데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은 2명 이상의 선수가 주심을 둘러싸거나 맞붙어서 항의하면 최소 1명이 경고를 받는다. 제가 이 장면 중에 하나 기억나는 게 뭐냐면은 메갈리스터 퇴장당했을 때 있잖아요. 네. 그때 막 리버풀 선수들이 막 3명 이렇게 가는데 학포가 막 떼놓더라고. 그래. 근데 그거 좀 더 들어가면은 진짜 경고 더 나와. 맞아요. 학포가 잘한 거지, 그런 건. 이게 지난 시즌에는 사례가 있었어요. 카드가 나왔던 사례. 지난 시즌에 이제 울버햄튼 경기 때 르미나 선수가 달려가다가 달려간 거 하나만으로 주심이 카드를 2번째 카드를 꺼내서 퇴장을 당했거든요. 네네네. 그게 이제 논란이 많았어요. 과연 이 행동만으로 퇴장을 줄 만한 근거가 있느냐. 그래서 프리미어리그가 비시즌 기간 동안 이제 주심에 대한 어떤 위협으로 간주될 수 있는 행동들, 달려드는 행동이나 2명 이상의 선수가 이 주심에게 다가갔을 때는 주심이 뭔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최소 1명에게는 경고를 줄 수 있다라고 아예 가이드라인을 잡아놨습니다. 근데 우리가 봤을 때 그냥 심판한테 얘기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위협을 받나라는 생각도 못 해봤는데 심판 입장에서 그렇게 느낄 수 있나? 프리미어리그 선수들 등치가 진짜 크긴 하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프리미어리그 주심들도 덩치 크거든요. 엄청 커. 조나단 요즘은 안 나오잖아. 조나단 모스 같은 심판은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그래. 뭐 옛날 유명한 지금 이제 프리미어리그 심판위원장인 하워드 웹. 하워드웹은 미식축구 선수야. 맞아. 그래. 미국 경찰 같아. 그 약간 엄청난 사람들 있잖아. 라이프 이건 같은 그 심스 캐릭터 말고 진짜 덩치 좀 미국 경찰들. 그런 것처럼 라이프 이건 아들이구나. 아무튼 미검 서장이죠. 아무튼 그런 것처럼 당장 프리미어리그 주심들이 과연 위협을 받을까? 모르겠지만 뭔가 이거는 프리미어리그 주심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의 일원인 것 같다. 그래서 몰려들었을 때 좀 경고 나오고 뭐 감독이 테크니컬 에어리어 벗어났을 때 좀 더 깐깐하게 보는 거고. 원래는 이것도 원래도 규정상 이거는 경고 사유가 맞긴 해요. 벗어나면 안 돼요. 원래.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엄격하게 잡겠다라고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번 가이드라인에 테크니컬 에어리어를 감독이나 코치진 혹은 벤치에 있는 선수가 벗어날 경우에는 경고를 받는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와 있고요. 시간 지연 행동에 대해서 엄격하게 판정할 것이다. 저는 기억나는 거 토미야스. 맞아요. 스루인. 스루인 때 8초 걸렸다고 해서 바로 첫 번째 카드가 그때 나왔죠. 자, 그리고 경기가 중단되는 시간, 골 세레머니를 하는 시간 치밀하게 계산해서 추가 시간에 모두 반영한다. 브랜포드 토트넘 경기 때 11분인가 12분의 추가 시간이 나왔죠. 요즘 전체적으로 길죠. 10분 우습게 나와요, 요즘에. 1라운드 때 특히 심했는데 그런 것처럼 이런 중단된 시간들이 추가 시간에 모두 반영된다. 이 정도가 이제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개막을 앞두고 리그 사무국에서 보내왔던 주심 판정과 관련된 변화된 가이드라인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반 보면은 확실히 경고 퇴장 많아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항의하고 이런 시간도 길어져서 추가 시간도 확실하게 늘어났어요. 맞아요.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 효과는 있습니다. 경기 지연 시간은 확실히 줄어들었어요. 이게 선수들도 알잖아요. 내가 여기서 더 항의하고 지연해봐야 어차피 추가 시간에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굳이 경기를 지연하는 행동이 의미가 없다. 혹은 추가 시간까지 뛰어야 되나 뛰기 싫은데 그러면 그냥 빨리빨리 하고 우리 그냥 칼퇴합시다 이런 느낌으로 선수들이 좀 인지를 하게 되면 그것만으로도 효과는 저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 프로 선수들은 우리는 그 생각하잖아요. 추가 시간 길면 선수를 좀 뛰기 싫겠다. 물론 스코어 차이가 나면 그럴 수가 있다라고는 하는데 선수들은 조금이라도 더 뛰어가지고 어떻게든 결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또 이제 좀 빡빡한 경기들 뭐 한 골 차라든지 비등비등한 경기 추가 시간 계속 줬으면 좋겠지. 그런 경기들은 역시 시간을 길게 가져가려 하겠죠. 근데 3대0, 4대0 이런 경기는 좀 예외라고 볼 수 있겠고 실제 플레이 시간이 어쨌든 늘어나긴 합니다. 왜냐하면 중단된 시간들을 엄격하게 추가 시간에 적용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보는 데 있어서 원래 90분 경기에서 즐겼던 시간이 뭐 6, 70분 내였다고 한다면 이 시간이 좀 더 많이 늘어났다. 이런 부분은 확실히 우리가 이번 판정 변화를 통해서 느꼈던 효과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 그 생각하고 싶어. 이게 프리미어리그 뭐 잉글랜드가 경기 수가 많고 부상자가 나왔을 때 선수단 운영이 박싱데이 때 되게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경고가 이렇게 많이 나오면 경고 때문에 징계받아가지고 선수들 부담도 좀 더 심해질 수 있지 않나. 체력 부담이 아무래도 걱정이 그러니까. 돼요. 일단 그 추가 시간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보면 예. 이미 결판이 난 경기인데도 추가 시간이 너무 많이 나와서 예. 어쨌든 뛰어야 되잖아요. 그쵸. 거기서 나오는 선수들이 어떤 근육 부하, 체력 부하 이런 부분들이 1라운드부터 이미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프리미어 리그만 그래요. 다른 유럽 리그들은 지금 그 정도의 추가 시간이 적용되진 않거든요. 네. 이게 가속화되고 누적되고 게다가 잉글랜드는 몇몇 나라에만 있는 리그컵이라는 게 또 그렇죠. 존재하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 클럽 대항전 때 결과가 안 좋으면 아마 말이 나올 거예요. 아 매년 나오죠 사실. 길어진 추가 시간 잉글랜드에서. 때문에 그렇다. 예, 예, 원래는 예. 리그컵 때문에 그렇다는 떡밥들이 이번에는 항상 두 많이 개네. 나오잖아요. 리그컵도 있고 추가 네. 시간도 길어졌다. 아마 유럽 클럽 대항전에 생각보다 변수를 맞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그래도 결과를 또 빵빵하게 낼 수도 있어요. 아니 갑자기 그 생각도 드네. 다른 팀들은 90분 축구에 적응이 됐다가 이제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이제 100분 축구에 적응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유럽 대항전 가가지고 추가 시간에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어쩌면 날아다닐 수도. 그것도 있어요. 이거는 갑자기 생각이 들어서. 정말 그건 실험해봐야 알만한 일이긴 합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 뛰는 시간이 1, 2분 늘어나는 것도 엄청 선수들에게 크지. 굉장히 부담이 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높은 확률로 부상이 되었든 체력을 떨어짐으로 발생하는 후반기 경기력 저하가 되었든 무언가 우려되는 포인트들이 조금 더 많은 건 사실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고, 그리고 추가 시간뿐만이 아닙니다. 아까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말했던 특징들은 결국 카드가 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그렇죠. 걸 뜻하잖아요. 항의, 지연 행동 다 엄격하게 보면서 카드를 준다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너무 많아진 경고가 선수들한테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이것 또한 좀 부정적인 염려점이 많습니다. 이게 카드를 일찍 받게 되면 대표적인 예시를 하나 드릴게요. 알렉산더 아놀드가 경기 지연 행동으로 이른 시간에 카드 한 번 받고 나서 앤서니 고든에 대한 1대1 수비를 되게 적극적으로 가져갔습니다. 근데 요즘의 축구 프리미어리그 경기들을 보면 굉장히 이른 시간부터 카드가 나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위험한 행동을 해서 카드라기보다는 스로인을 늦게 던져서 공을 상대한테 바로 주지 않고 멀리 던져서, 아니면 상대 프리킥을 진로를 가로막아서 일찍이 지연 행동에 대해서 평소보다 더 지연 행동을 엄격하게 보기 때문에, 혹은 애매한 장면인데도 그걸 지연 행동으로 굳이 간주를 해서 카드를 주기 때문에 이른 시간부터 선수들이 카드 부담을 안고 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면 소극적으로 수비하게 되죠. 그렇죠. 네. 그러면 압박에 있어서도 강도가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공격수가 좀 더 펄펄 날게 되는데 과연 강도 높은 압박이 성사되지 않는 구도가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만한 문제가 좀 있을 거라고 좀 봅니다. 우리끼리는 좀 서로 빡세고 막 이렇게 대결을 해야 되는데, 전술적인 예를 들어서 펩이랑 클롭 이런 위대한 감독들이 만났어요. 압박 대 압박으로 붙는 거 보고 싶잖아요. 그치. 근데 핵심 수비수들이 이른 시간부터 카드를 받아가지고 감독도 그럼 의식 안 할 수 없거든요. 선수들도 의식 안 할 수 없거든요. 서로 한 전반전 중반부터 조심스럽게 경기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기대했던 건 이게 아닌데, 그치. 괜히 그것도 주심이 만약에 그때 카드를 준 사유가 지연 행동이 아닌 것 같은데 주심이 지연 행동으로 간주를 하면서 애매한 장면 때 카드가 나갔다고 전제를 해봅시다. 그럼 그 경기 맥이 빠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이미 1, 2, 3라운드 전체 경기들을 봤을 때 있어왔던 일이다. 선수들의 플레이가 좀 소극적으로 바뀌게 되는 부분에 대한 염려점이 있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고, 또 하나는 퇴장자가 요즘에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쵸. 이른 퇴장 발생으로 인한 수적 열세 때문에 선수들이 10명이서 뛰어야 될 시간이 이전 시즌보다도 더 많아졌어요. 그러면 커버할 공간이 늘어나고 뛰는 거리가 늘어나고 체력이 소모되고. 네. 물론 이것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체력 부담, 카드에 대한 리스크, 징계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에 대해서 이제 대체할 자원들, 체력적으로 대체할 자원, 징계에 대해서 대체할 자원들이 필요한데, 이러면 어느 팀이 강해질지 생각을 해보면 뎁스. 저는 뎁스가 좋은, 그리고 확률적으로 뎁스가 좋을 가능성이 큰 순위권 높은 팀들, 기존의 강팀이라고 불렸던 팀들이 이 구도, 이 시스템에서는 결국은 유리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리그에서 뻔한 결과가 나오는 것보다는 뭔가 아래에서부터 올라오려고 하는 팀들도 윗팀들을 물고 늘어지면서 더 치열한 순위 경쟁에 나오는 구도들을 사실 많은 팬분들이 바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시스템은 그 경쟁 구도가 나오는 환경을 오히려 약화시킬 수도 있다. 이 점 또한 여러모로 결국은 지금 달라진 주심의 가이드라인이 어쩌면 프리미어리그의 재미 요소, 경기의 재미 요소에 다소 아쉬운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점이 염려스럽다 정도로 저는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진단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점을 얘기할 때 이럴 거예요가 아니고 이럴 수도 있어요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바꾼 건 프리미어리그가 자기네들 리그 망하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선수들도 이렇게 따라와.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좋은 방향으로 축구가 재밌게 할 거야 라고 이쪽이 가이드라인을 만든 거는 그러면 오케이란 말이야. 자, 여러분, 근데 그래
지금 가장 중요한 얘기를 안 했죠. 일부러 안 했어요. 제가 지금 문제점만 얘기했고 문제점과 비판점은 따로 얘기할 겁니다. 자, 제일 중요한 내용은 비판점이에요. 일관성이 결국 문제예요. 지금 뭐 거친 파울 같은 경우는 뭐 어떤 거는 퇴장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거는 그냥 넘어가. 그러니까 판정 내에서 경기 내에서 그 파울의 정도에 따라서 경고 퇴장 이것도 갈립니다만은 근데 그거보다 수로인 이거 좀 천천히 했다고 경고 바로 주는 게 난 더 이상하다고 보거든. 그쵸. 판정 기준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거죠. 거친 파울에 대한 카드, 징계, 지적 이거는 축구 전체 규정입니다. 굳이 따지면 이제 이건 피파의 규정이에요. 근데 프리미어리그 내에서의 규정이 과연 그 거친 파울보다도 좀 더 엄격하게 적용될 이유가 있겠느냐. 축구에서 당연히 거친 파울이 더 징계를 받아야 되는 거지. 스로인을 할 때 상대가 압박을 해서 어디 던지지 좀 고민을 하다가 카드 받는 경우들이 이번 시즌까지 지금 3라운드 경기까지 꽤 많았거든요. 맞아요. 되게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지연으로 볼만한가 싶은 장면들, 특히 그게 골킥 늦게 처리할 때 거의 대부분이 제 생각에는 스로인을 늦게 처리하는 데서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서 이 판정 기준에 대한 의문, 과연 지연 행동에 대해서 엄격하게 보는 것이 누구를 위함인가? 이게 지연 행동인가? 이거는 그냥 단순히 상대 견제가 빡세서. 아니 토미야스도 저 그때 던질 곳이 없다고 봤거든. 그래요. 그래서 살피다가 갑자기 카드를 받은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미 영국 그 현지 방송에서도 이게 지연 행동이냐라고 해서 되게 갑론을박 약간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판정 기준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도 하고, 또 하나는 아까 살폈던 지연 행동이나 아니면 뭐 항의 이런 부분에 대한 징계도 그것조차도 일관성이 없어요. 한 경기 내에서도 스로인에 늦게 던진 어떤 선수는 카드를 받는가 하면 이기고 있을 때 관중들에게 으아 하면서 파이팅을 불어넣느라 시간이 소요된 선수한테는 카드를 안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은 이건 뭐야? 이것도 지연 행동 아니야? 엄격하게 시간을 적용한다면 스로인에 던질 때 줄 곳이 없어서 대기하는 선수가 카드를 받는다면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하면 되죠. 스로인 던지기 전에 와 이렇게 해두고 던지면은 좀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요. 저는 그런 게 되게 의아했어요. 이것도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다. 그리고 과연 거친 파울보다 경기 지연 행동이 더 엄격한 징계를 맞는 게 축구에서 맞는 일인가? 저는 아닌 축구적으로 봤을 때 그게 맞는 해석인가? 이에 대한 애매함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비판점, 여전히 오심이 많습니다. 결국 주심의 본래 역할들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주심들이 제대로 하지 못하는 지금 상황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건 사람들은 의구심을 가지고 비판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지금 주심들의 판정은 스스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고, 지금 가이드라인의 변화 요소가 기대 효과가 어떻든 저떻든 그냥 주심 자체가 신뢰를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좋은 어떤 기대를 갖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오심 장면 하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따라 보는 것도 다릅니다만 맥칼리스터, 토미야스, 조엘링턴 거칠게 했는데 카드 안 받았죠. 그리고 이제 팀린, 그리고 오나라랑 칼라이지치 이런 경합. 맞아요. 그때 제가 이런 거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입중계 때 저랑 주원이 형이 얘기했던 게 있잖아요. 보고서. 근데 판정이 그렇게 안 나니까 내가 지금까지 봤던 축구랑 좀 다른데라는 생각을 올 시즌 좀 유독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 판정에 관해서. 이 장면들이 다 그 일관성의 문제가 좀 있는 장면들입니다. 맥칼리스터 퇴장은 사실 속도가 막 붙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발길이 좀 맞물렸던 장면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상대의 어떤 정강이나 짚고 있는 무릎 쪽이나 이런 쪽을 향한 게 아니었습니다. 발과 발 간의 충돌이었다고 볼만했는데 경고로 끝날 만한 장면이 퇴장이 나왔고 결국 퇴장 징계가 나중에 취소가 됐어요. 그렇죠. 자, 펠리스 아스날 토미야스 퇴장. 유니폼을 잡아챘다고 하는데 잡아챈 정도가 그 정도로 과연 경고를 센터백들이 뒤에 있는데 그냥 가벼운 정도였어요. 물론 앞에 경고 스로잉 경고도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저는 그냥 수비하다가 타이밍이 좀 늦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반칙으로 끝난 장면이지 의도적으로 상대의 플레이를 방해하기 위해서 아예 카드와 맞바꿀 정도의 반칙 행동은 아니었다고 보거든요. 이것도 논란이 많았고, 뉴캐슬 리버풀 조엘링턴은 누가 봐도 몸으로 그냥 들이밀면서 계속 막 밀고 발로 걸고, 반칙이 접촉이 없었더라도 일단 먼저 몸으로 들이밀고 보는 되게 거친 수비가 조엘링턴 많았어요. 근데 구두주의도 되게 늦게 받았는데 구두주의 받은 이후에 또 반칙을 했거든요. 근데 카드가 안 나왔어요. 맞아요. 풀럼 브랜트포드 팀님 퇴장은 이거는 사실 많은 분들이 보지 못하셨을 텐데 요한의 윗살을 막다가 팀님이 페널티킥을 줬거든요. 근데 윗사가 앞서 있었던 거 맞아요. 팀님이 뒤에서 쫓아붙었기 때문에 반칙이 부러질 만한 상황은 맞다고 봅니다. 윗사가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냥 단순히 반칙 정도지 그게 두 번째 경고까지 나올 장면이라고는 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논란이 있었고, 맨유 울브스의 오나나의 칼라이지치 가격 상황. 칼라이지치가 먼저 떴고 오나나가
볼을 늦었죠. 네, 늦었죠. 오나나가 너무 늦게 뛰어서 결국 얼굴로 머리를 가격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위험한 행동으로 반칙이 부러졌어야 했던 장면이었고 결국 이때 주부심은 다음 라운드 때는 배정을 받지 못했죠. 이것도 징계 결국 오심이 인정이 된 겁니다. 이 장면들 제가 그냥 기억나는 장면들만 몇 가지 꼽아온 건데 이 장면들이 다 문제가 뭔지 아세요? 다른 주심들은 다른 경기에서 혹은 이날 경기의 주심조차도 다른 경기를 할 때는 일관되지 않은 판정 기준이 나온다는 거예요. 또 다른 결과들이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한 경기 내에서도 팬들은 느끼게 됩니다. 한 경기 내에서 주심이 여러 명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판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같은 주심이어도 같은 주심이 여러 경기를 할 때 경기마다 판정 기준이 또 너무 달라져요. 큰 폭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주심들이 스스로 신뢰를 잃어버리면 그 어떤 변화를 주더라도 지지를 받기는 힘들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여기에 더해서 지금 또 하나 현지를 들끓게 만든 대형 스캔들 하나가 터졌습니다. 뭐죠? 이 기억하시죠? 지난 시즌 토트넘 첼시 경기 때 첼시 토트넘 경기죠? 네네. 로메로가 쿠쿠렐라의 머리를 이렇게 잡아당겨서 그날 주심 앤서니 테일러는 그 장면에 대해서 반칙을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VAR 주심은 마이크 딘이었어요. 근데 기억난다. 맞아. 우리가 의아했던 건 그래 앤서니 테일러가 정말 물론 그래서도 안 되고 그걸 옹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필드 위의 주심이기 때문에 혹시 집중을 못했거나 혹시 그 상황을 못 봤을 수도 있다. 근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실수는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게 VAR이잖아요. 그럼 비디오 판독 주심인 마이크 딘이 그걸 영상으로 그 영상 모니터 여러 개 많잖아. 그거 뭐 어디 케이블 TV 보라고 틀어놓은 것도 아니고 그거 보라고 그 VAR실에 TV를 그렇게 모니터를 그렇게 갖다 놓은 건데 그 영상을 보고 있던 마이크 딘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의아했었죠. 물론 그 경기가 끝났을 때는 이게 앤서니 테일러가 마이크 딘이 얘기를 했는데 그냥 무시하고 진행을 한 건지 아니면 마이크 딘이 얘기조차 안 한 건지 그거는 오피셜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그게 좀 궁금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인터뷰를 보니까 마이크 딘이 얘기를 안 한 거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마이크 딘이 얘기를 솔직하게 얘기했거든요. 그 내용이 논란입니다. 나는 그 당시 머리채 장면에 대한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친구인 테일러를 모니터 앞으로 그러니까 온필드죠. 모니터 앞으로 보내고 싶지 않았다. 테일러가 이미 겪었던 것보다 더 큰 비난에 시달리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이게 말이나 되는 프로리그의 말은 말이니까. 프로리그의 경기, 프로리그의 이제 심판이잖아요. 그리고 이거 뭐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좀 더 다르겠습니다만은 VAR을 했을 때 오히려 심판이 주심이 그거 놓쳤다고 우리 주심 비난하지 않아요. 맞아요. VAR 다시 봐가지고 우리가 프리미어리그 볼 때마다 무슨 생각해? VAR 좀 봐라 제발. 왜 VAR도 안 보고 그냥 진행시키냐. 차라리 VAR 봐가지고 다시 이제 정정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저걸 못 보냐 이렇게 안 해. 우리 인간이니까 놓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근데 저렇게 얘기를 해버리네. 게다가 더 큰 문제점은 설령 온필드를 하려 주심이 다가갔을 때 우리가 주심에게 더 욕을 할 수도 있다고 쳐요. 물론 그러지 않지만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다 쳐요. 앤서니 테일러가 욕을 더 먹을 수 있다 쳐요. 왜냐면 그 장면을 못 봤다는 것 자체만으로 팬들이 왜 그걸 못 봐 이렇게 당장 못 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 할 수 있겠죠. 욕 먹을 수 있다 쳐요. 근데 그걸 걱정해서 내 동료가 욕 먹는 게 싫어서 VAR 주심으로서 무조건 진행해야 될 프로토콜을 무시하고 그 시스템을 진행하지 않았다? 이게 말이나 되나요? 그러니까 저 인터뷰는요 테일러도 욕 먹는 거고 마이크 딘도 욕 먹는 거야. 맞아요. 그 전체적으로 결국 프리미어리그 주심들의 마음가짐, 태도 다 저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 프로 정신에 대해서 이거는 불신이 심화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이 평소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일하는지 이제 알았잖아요. 그러면 뭐 이후에 주심의 어떤 보호를 위해서 여러분들 항의하지 말아주세요. 항의하면 경고입니다. 이거를 누가 옹호를 합니까? 일을 잘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열심히 프로 정신을 갖고 일하고 있다는 게 보이면 항의를 할 때 진짜 주심들이 현장에서 느꼈을 때는 진짜 위협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 약간 긴장을 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 그거 보호하는 거 심정적으로는 이해할게 이런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이 마인드가 지금 이렇게 글러먹었다는 거를 말해준 이상 누가 그걸 옹호를 하겠어요. 저는 마이크 딘 이 얘기는 되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 친구 테일러가 욕먹는 게 싫어서 테일러를 모니터 앞에 세우고 싶지 않았다. 이건 이해가 안 가요. 쓰레기 같은 말입니다. 진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영국 내에서는 꽤나 많은 스캔들이 이 논란이 좀 들끓고 있고 이게 파장이 좀 크거든요. 지금 이 얘기는 더 점화가 돼야 될 이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리를 하자면 달라진 판정 기준, 가이드라인을 들이밀기에 앞서서 심판진의 신뢰 회복이 우선이다. 그리고 마이크 딘 인터뷰에 대한 확실한 해명과 모든 주심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약속과 이런 이유로
응당 무조건 정상적으로 진행해야 될 시스템을 주심이 무시하는 일들이 더 이상은 없을 것이라는 거를 약속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번 시즌 유독 오심이 많거든요. 오심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수다.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딱 경기에만 집중하는 프리미어리그가 됐으면 좋겠다. 네. 우리 모두의 바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